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학 신입생 교육의 방향성 연구를 발표한 최현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YS 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에서 신입생 및 대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특히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대면 비대면을 경험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다양한 면담을 통했고, 이런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대면과 비대면에서 느끼고 있는 양가적 감정,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대학 교육의 나아가야 될 방향성 등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 연구는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200명 이상을 1대1 면담을 통해서 같이 면담을 하고, 또 일부 학생들을 또 선정을 하여서 3차 면담을 실시하면서 학생들과의 교류 속에서 학생들의 내용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연구는 서론을 시작을 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대학 교육의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연구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코딩, 그 다음에 초점 코딩, 그 다음에 이론 코딩을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결론을 나가는 방법을 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대학 수업을 진행하다 대면으로 전환하면서 느끼는 학생들의 갈등, 특히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서 변화하는 신입생들이죠. 대학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 분석과 이에 대한 대학 교육의 방향성과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대학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제 영역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했습니다. 연구기간은 2022년 2학기 B대학의 5개 대학, 5개 학과죠. 신입생 207명, 남학생 104명, 여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경험한 신입생들의 대학 인식을 연구했습니다. 당시 2022년 2학기는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로 해서 2년 반 동안 비대면을 실시하다가 대면으로 실시했던 시기였고, 2022년 2학기에는 3학년 2학기에 접은 학생도 있었지만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년 동안 비대면을 하고 대학에 와서 1년 반 학기를 비대면 또 대면을 경험했던 이 친구들이 대학생활에 느끼고 있는 욕구들,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 건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효능감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저는 근거 이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대학 교육의 방향성 변화 과정과 학생들 욕구를 구조화해서 교육 방향의 지향점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근거 이론은 현장 이론이라는 구체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된 환경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정확히 서술해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거 이론을 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 교육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거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고, 특히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경향은 코로나 교육, 온라인 교육, 이러닝 교육 등등 온라인 교육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학 교육에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 및 교수의 경험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 근데 세 번째 경향으로는 비대면 수업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분석인데요. 본 연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향을 연결을 해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경험 학생들이 어떻게 학업 몰입에서 효능감들, 또 대학생활 교육과 자기인식을 흉곽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도출해서 방향성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신입생의 그 수업 경험에 대한 이시 전반과 태도 등에서 어떤 총괄적 이해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니고 있는 경험 및 인식의 전환을 또 교수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비대면 수업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구 방법의 선정에 대해서는 아까 1차, 2차, 3차라고 했는데 1차는 온라인 선문을 했고요. 또 아까 D대학의 207명을 대상으로 했었던 걸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3차에서는 연구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12명에서 3차 면담을 실시하면서 그동안의 연구 내용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추가적 질문과 그에 대한 인식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연구 방법의 기간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2022년 9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거쳐서 진행됐고요. 첫 번째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선문입니다. 207명 남학생 104명, 여학생 103명이고요. 두 번째는 1대1 개별 면담을 통해서 그 수업에 대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에 대한 학업 효능도 또 만족도를 1학기, 2학기를 동시에 경험한 거를 하고 또 대학생활 적응도를 갖다가 함께 분석했습니다. 3차 단계에서는 연구에 참여에 희망하는 24명을 대상으로 분석된 내용에 대한 초발적인 검토와 진행을 했었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근거 이론을 채택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거 이론은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근거 이론을 보통 채택을 하는데요. 저는 이분의 연구의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차마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수업 경험에 대한 어떤 범주를 체계적으로 또 관계적 속성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또 사회 구성적 관점에서 그 개개인의 지엽적인 어떤 생각들, 진실적인 행동, 또 복잡성들을 좀 총체적으로 보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 가치, 신념, 감정, 이데올로기 등을 포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그 차마즈의 분석을 좀 더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첫 번째는 대학 신입생의 대면, 비대면 수업의 일반적 현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경험의 어떤 범적 관계는 무엇인가? 핵심 범주는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차 설문 및 면담의 주요 질문들을 설명해 드리면 대면의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에서 각각 만족도,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했고요. 그 다음 2차에서도 추가 장점과 추가 단점을 한번 더 검토됐던 걸 중심으로 다시 이야기했고요. 대학생활 인식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대학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그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새로운 일이 어렵더라도 배우려고 노력했는지, 또 나는 우리 대학의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건지, 또 동아리와 같은 대학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건지, 그 다음에 대학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건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찾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요, 지방대학이라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5개 학과에 207명이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주거 형태에서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 23명이고요. 11.1%, 자치 64명, 30.9%, 기숙사 120명, 58%로 상당수가 학교에 거주를 하게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분포 같은 경우에도 타지역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면과 비대면에 느끼는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보는데도 심도 깊을 수 있었던 자료 중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보면요, 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청체적 부분에서는 유사해요. 그런데 대면 수업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 만족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사하게 동일하고 매우 만족하다는 부분 조금 낮아요. 반면에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만족하다가 47.8% 굉장히 높고 만족하다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만족도의 그 극대점으로 본다면 비대면 수업이 좀 더 높고 총량적으로 본다면 대면과 비대면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장점도 아마 여기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차마스의 그 연구에서는 그 스트라우스와 코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방 코딩, 축 코딩, 그 다음에 상한 모형이 나온다면 이 차마스 같은 경우 초기 코딩과 초청 코딩, 이론 코딩으로 나뉘거든요. 이 초청 코딩, 초기 코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터뷰 자료를 각 문장별로 분석해서 하위 범주와 범주를 구분해내는 작업들을 주로 이용하고 또 중심 현상의 발생시키는 선행적 요건을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이 중심 현상의 의도성, 비의도성의 부분과 또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참여자들 의식이나 가치관, 습관적 행위, 상호작용 전략 등 광범위한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 가지고요. 장단점을 평가 데이터를 갖다가 질적 데이터가 양적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의 장점은 가장 높은 게 뭐냐면 대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MT 축제 등이 72%가 높고요. 인간관계가 용이하다는 부분이 58%. 이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이고 활기찬 대학생활 패턴을 갖는다는 부분이 31.1%라는 게 있고요. 뭐 팀 프로젝트 활동이 순조롭다는 뭐 23.9%고,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에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는 개인 정보의 보호 부분이 또 의외로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으로 단점을 봤을 때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 전환했을 때 가장 큰 부담을 느꼈던 게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도 전환되었다는 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두 번째는 수업 참여를 하는데 이동 및 투자 시간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학생활의 활동들이 굉장히 뭐 팀 과제나 시스템들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선호한 반면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동시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수업을 복습할 수 있다는 게 높았고요. 자유로운 학습 공간 선택이 가능했다는 게 또 상대적으로 높았고, 절대평가로 성적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평가가 있고,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편리성들을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단점으로는 수업 집중이 어렵고, 동기들과의 만남이 어렵고, 인터넷이나 전자기기가 불안정하면 학습에 곤란한 부분이 높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면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대학 신입생들의 범주, 하위 범주의 개념들을 한번 본다면요. 그 인과적 조건에서 보면 가장 많이 대학생활 인식 같은 경우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인과적 조건에서는 대면 수업에서는 교수님과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한 번 수업을 놓치면 이전 수업에 대한 이야기 힘들다는 부분도 높게 나왔어요. 반면에 비대면 수업에서는 자유로운 공간 선택이 가능하고 교수님과 소통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자치 활동이나 교통 비용 등에서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많이 나왔고요. 맥락적 조건에서는 학생들이 규칙적인 활동 패턴, 그 다음에 수업 참여에 시험 투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비대면 수업에서는 온라인 상으로 과제 제출이 편리한 것, 또 개인 차에 따라서 집중이 잘 되고 안 되기로 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했고요. 조배 활동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 중심 현상에서는 아마 대체적으로 전부 다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MT나 축제 등. 그 다음에 대학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동기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진다는 것도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 수업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 동기들과의 만남이 어려운 단점,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 시에서는 다양한 대학생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다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배들과 만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중재적 조건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대한 집중이 높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실습 및 프로젝트 활동이 순조로운 거,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대한 투자 시간이 적은 거와 수업이 집중이 어렵다는 거, 인식에서는 이러한 중재적 조건에서는 내가 대학 생활을 대학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알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대학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상호작용 전략 같은 경우 보면 수업 활동에 참여가 높아진다는 게 대면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게 나타났고,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웬만해서는 결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게 나왔고, 이 전략 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대학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면 수업은 인간관계 형성이 용이했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크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수업 공간의 선택이 이제 좁은 거, 그 다음에 다시 보기 기능이 있어서 수업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수업 집중이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대학생활 인식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나 대학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라든지 또 우리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 코딩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추구하는데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냐. 원인은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높아진 수업 이해도, 그 다음에 수업 참여를 위한 부담들이 있었다면 그거에 따라서 상호작용은 그래도 교수님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노력이 증가하는 거, 참여를 위한 노력이 증가했다는 거, 그래서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걸 잘한 거, 높은 수업 이해도가 나왔고요. 또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수업 공간 선택을 했고, 반면에 효율적 수업을 참여하는 거에 대한 부담, 낮은 조별 활동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이제 대면보다는 낮은 수업 집중도라는 결과가 나왔고, 수업 참여 시간의 비용 절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심 영상에서는 대면 수업에서는 중심 영상이 대학의 축제라든지 상대적으로 높은 이해도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편리성, 그 다음에 낮은 동기 및 선별 교류가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인식이나 개념들을 총체적으로 했을 때 대면은 수업 이해도라는 측면으로 나왔고, 비대면은 편안한 수업 환경이라는 두 개의 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 공부에 대한 이해에서도 대면은 규칙적이고 활기찬 생활 패턴이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되었고, 비대면에서는 자유로운 학습 공간의 선택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또 대학 공부를 위한 기초 능력에서는 대면에서는 다양한 대학생활의 경험, 그리고 높아진 대학 수업의 이해도, 이동 및 시간 투자에 대한 부담들이 좀 낮고요. 비대면에서는 대면보다 낮은 수업 집중도, 수업 참여 시간 비용 절감, 높은 조별 활동 부담,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공부에 대한 부담 감소는 교수님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친밀한 관계 형성 의지가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및 교통 비용이 절감되었고, 낮은 동기 및 선배와의 교류라는 부담도 있고, 이제 이런 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에서는 대면 쪽으로는 동기 및 선배와 활발한 교류나 실습 및 팀 프로젝트 활동들을 잘한다는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수업 이해도를 높이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론 코딩이 제시한 상황들을 봤을 때, 첫째, 대면 수업의 장점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실시간으로 교수와 학생들의 직접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계속적으로 제공해야 되고, 또 개념 이해와 학습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 실험, 실습, 현장 학습 등 실제적인 활동을 필요한감에서 대면 교육 필수적이었고, 실제 장비나 시설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또 팀 프로젝트나 그룹 활동을 통해서 소통, 리더십,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같고요. 둘째, 이제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뭐 이제 취업이라든지 뭐 준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장소에 맞게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학 교육에서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서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이 상대적으로 계속 점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에 맞게끔 학습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관심사와 학습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어떤 비교과에 대한 욕구도 성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대학 교육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뭐 교육 목표나 학습 방식, 학생들의 우선적인 학습 요구 등들을 보여줬지만, 새로운 대학 생활을 접하게 된 신입생들, 특히 대학 수업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수행하게 되는 기숙사나 자취, 교통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러면서 친밀한 대인관계를 원하면서도 양가적으로 낮은 대인관계 활동을 선호하는 성향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을 경험했던 신입생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 기간에 강조되었던 외출 자제에서 벗어났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자유롭고 편리하게 수업에 참여했던 경험은 또 역시 현재에서도 도입하기를 바라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대학 수업의 장점인 교수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학생들 간의 소통과 협력, 다양한 대학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의 장점인 유연한 학습 환경의 제공, 자발적인 학습 활동 기회 제공 등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블렌디드 러닝 등의 도입 등 효과적인 대학 교육 방향을 점증적으로 나타낼 필요성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